こんにちは。私は移民の教授です。Is it right? 그렇지. I don't know.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AI 시대 직업 세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맞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산업이라든가 사회 변혁의 한 가운데 서 있죠. 그래서 AI는 단순히 이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배우는 경력 자체를 완전히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AI가 우리의 그런 일과 학습에 그리고 직업에 高 어떻게 校、영향을 と 미치고 も、있고 高校生、그래서 学 우리 生 진로 교육이 に 어떻게 もなんか 나아가야 今、되는지에 대해서 適用されて 말씀을 いる分 드리려고 野だと 합니다. 思って、そのことについて、네, 첫 번째 들을 말씀은 이제 AI와 관련된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AI는 이제 단순히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 현장을 좀 바꿔버리는 그런 핵심 동력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간한 미래 직업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조사에 참여한 그 기업들, 조직의 80%, 85%죠? 85% 이상이 이제 비즈니스 변혁의 핵심 テ 동인으로 クノ 이제 ロジー 새로운 の導 기술을 入をビジ 뽑았고, ネス 뽑았고, 変革の 그중에서 最重要人として挙げていま 75%가 す。特に 이제 全体の 엄청나게 75% 큰 が今後 직업의 순환을 일으키는 이런 AI AI를 を도입할 5年以内に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AI を 하고 導入する予定 있습니다. だと回答しておりま 이미 す。잘 아시겠지만 AI는 뭐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건 의료와 관련된 그런 분야,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뭐 개인 미디어, 유튜브 같은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죠. 여담이긴 한데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 넣은 이러한 그림들도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AI와 함께하는 일상적인 韓国 삶을 人 세 개 と生 키워드를 活する 넣고 AI という 그림을 キーワードを入れ 그려줬는데 てから、絵を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제 업무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AI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처음에 AI가 도입이 됐을 때, 이제 많은 경제학자라든가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거시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탄생시킬 거고, 반면에 9,200만 개의 일을 없앨 것이다, 소멸시킬 것이다. 결국 1억 7천만에서 9,200만을 빼면 7,800만 개의 순 증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일자리 총량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대체되는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일자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과 역량들을 요구하는 직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AI가 인간의 그 업무를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 47%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가, AI를 포함한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한 22%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초록색 부분인데요. AI를 활용해서 또는 AI를 이용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 약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분야가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7년도까지 42%, 그러니까 전체 비즈니스에서 42%가 자동화가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작업에, 태스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최근 8월에 나온 아마 논문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코파일럿, 네, 20만 건의 그 코파일럿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뭐 코파일럿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는 한데, 사람들이 AI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AI를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AI가 정보 탐색이라는 지식 노동을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AI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파란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서 AI는 인간이 정보를 찾았으니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리고 뭐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AI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AI가 인간의 지식 노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AI가 도와주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소통, 지원, 코칭, 요런 업무들은 주로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수행하느냐? 지식 노동자를 기준으로 보면 어, 시니어보다는 주니어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노동의 초기 수준의 업무를 AI가 많이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주니어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더라.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I는 어떻게 이제 우리 그 일상을 바꿔놓고 있느냐?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고용 측면인데요. 고용. 뭐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직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AI 알고리즘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 개인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능력과 직무 중심의 채용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교육을 전공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AI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AI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개별 학습자가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부족한지 정확하게 習 진단을 하고 を 그에 提供 맞는 できま 맞춤형 す。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평가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줄 수 と、있기 こ、때문에 個人、그런 個々に측면에서 있어서 교육적인 能力差 효과를 되게 높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に 측면이 분명히 判 존재하고요. 断して、その세 個人のも 번째에서는 の、個 이제 人に合わせた 이동과 教育 변직, の提供ができます。さら 진입, に、변직을 말씀을 移動、드리고 転職の 싶은데, 場面では、AI는 개인, AI は 그 근로자가 갖고 있는 従業員 인적 の 스킬이라는 점을 隣接スキル 표현을 했는데요. を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把握して이 します。 사람이 가진 この 능력을 人が 잘 持っている 파악해서 내부 직원을 재교육, 리스킬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교육을 통해서 내부 경력 이동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더 적응을 잘 할 것인가를 진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재교육을 통해서 경력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AI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소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계신 AI를 활용하신 분들은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음, 어,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AI를 활용했더니 내 업무 성과가 많이 늘어났다. 80%나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AI를 활용하니까 일이 더 쉬워지니까 일에 대한 즐거움도 늘어났다. 이렇게 AI의 장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반대로 AI 때문에 내 직업을 잃어버릴 것 같다. 양가 감정이죠. 네. 그러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AI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경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재교육을 하는데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요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직업별로 AI가 어떻게 이제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떤 직업에서 AI가 잘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분석한, 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AI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은 이제 통번역가, 그리고 역사학자, 그리고 이렇게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분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AI 적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수행하시는 직업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보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라든가 문서를 작성한다라든가 그런 지식 관련 작업, 그다음에 소통 관련 작업들의 비중이 높은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AI, 우리가 생각할 때 AI는 기술직을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식을 다루고 소통하는 그런 그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AI가 대체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조금 더 AI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AI의 영향이 임금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양극이거든요. 저숙련, 저학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학력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 상관관계를 봤더니 별로 상관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임금 수준 전반에 걸쳐서 AI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학력 수준인데요. 가장 AI의 영향을 많이 받을 학력 수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교육 레벨을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AI의 영향이 어떤 그 임금이 높거나 고학력에만 집중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에 걸려서 AI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I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AI를 활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여기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게 이제 만족도가 높은 직무고요. 요 밑에 있는 게 만족도가 낮은 직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족도가 높은 직무들은 뭐 연구할 때 쓴다라든가,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제품을 글쓰기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어, 데이터 분석하는 건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든가, 글쓰기를 한다라든가, 제품 평가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AI가 역할을 잘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이고,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뭔가 모델을 개발하고, 수학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작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석이라든가 예술적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고차원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시킬 때는 여전히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 인간의 분석적인 사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라든가 창의적인 사고가 여전히 AI보다는 우위에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최근에 또 AI, 그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23년도에 나왔는데 챗 GPT를 도입한 이후에 시니어와 주니어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챗 GPT가 도입된 이후로 시니어예요. 파란색이 시니어인데요. 그러니까 시니어의 채용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주니어의 채용은 줄어들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숙련, 그러니까 이 주니어들은 아무래도 그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숙련도가 높겠죠. 네. 고숙련, 고연차들을 채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AI가 그들의 업무를 증강하는 그러한 영향을 줬지만 아까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식 노동과 관련돼서 초기 수준, 낮은 수준의 그런 업무들은 우리 주니어가 보통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뭐 정보를 찾는다든가, 간단한 문서 작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AI가 얼마든지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주로 하는 이런 주니어들의 채용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트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현상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업들이 아까 그 2027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미래 자동화를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주니어의 채용,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채용을 줄인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청년들의 어떤 그 직업 세계로의 이행이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맞는 인재는 뭘까? 이 엘빈 도플러 다 아시는 미래학자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져왔는데 21세기의 문맹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 그 배우지 못하고 배운 걸 버리지 못하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생 학습, 계속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되고,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내가 가진 기존의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줄을 아는 유연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첫 번째로 이제 분석적인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AI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쏟아낼 텐데, 그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의사결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가 창의성인데요. 창의적인 사고력. 아, 이제 앞으로 많은 일들을 AI를 통해서 할 텐데 AI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새롭게.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혁신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러한 역량들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회복 탄력성, 유연성, AI 활용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평생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간의 고유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ECD 이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역량은 AI와 협업하는 역량, 今後 역량이 最も需 가장 要が高まるの 중요해질 は、거다. AI と 그래서 共同できる人間の能 AI에게 力です。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독창성과 창의력, 그리고 AI가 제공해내는 と 정보에 性 대한 と想 윤리를 像力と 판단해내는 AI の出 윤리적인 力を 능력, 人間の価値観や 그리고 倫理的基準に照 AI가 らし 이제 て判断 팀으로 する力。 일할 텐데,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이 시대에 진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과거에 한국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로 교육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맞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개인에게 맞는 직업을 알려주는 어, 직업을 찾아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직업과 상관없이 어떠한 직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로 교육이 가야겠다,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로 교육의 세 가지 방향인데, 아이고, 아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든가 창의성, 또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것들은 직업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로 교육은 이러한 핵심 역량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에 강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AI 리터러시. 과거에는 AI는 어떤 기술,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IT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본 AI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전문 지식은 없더라도 A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알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메타스킬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어,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를 텐데 그 변화 속도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교육적 성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교육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얼마나 할 줄 아는 거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그리고 적응, 유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기반한 AI 협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직 어떻게 잘 AI를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단순히 AI를 이용해서 리포트 작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더 나아가서 리포트를 만들어낸 거를 어떻게 내가 더 그걸 비판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개선할 수 있는지 AI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화하는 그러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스킬 어드전시 매핑이라고 제가 했는데, 학생이 보유한 현재 기술이 어떠한 새로운 역할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시야를 넓혀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측면인데요. AI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편향,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토론하고, 예,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교육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 역량 진단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과 지금 학생이 가진 역량과의 그 갭을 잘 진단해서 그 갭을 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일기반 학습, 멘토, 코칭, 이렇게. 그러한 갭을 메꿀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브로커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なる 지속적으로 形が 스킬을 いいと思います。제고할 수 そして 있도록 最後に、그 방법을 公平なサ 알려주는 ポーター 어떤 として、가이드, すべての코치로서의 학습 生徒 가이드, 학습 が 코칭이죠. 학습 AI 코칭이 ツー 돼야 ル 될, 코치가 돼야 や 될 教育 때가 機 이제 会か 된 ら 생각을 取り残 했습니다. されないよう支援する 그리고 役割。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아마 AI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접근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하게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평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종합을 해보면,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어떤 거냐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앞으로의 우리 진로 교육이 그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길러내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